엄마, 민준이가 드디어 첫걸음을 했어요. 몇 걸음이나 혼자 걸었어요. 영상이 너무 커서 잉크로 보냈어요. 꼭 봐요. 병원 198만 원? 엄마, 무슨 소리야? 나 지금 회사인데 엄마가 확인 전화 한 통을 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노후자금 안심방패 라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바쁜 하루를 잠시 멈추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손주나 손녀가 있으신가요? 요즘은 멀리 살아도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손주의 사진도 영상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처음 뒤집기를 했다는 사진, 처음 어린이집에 간 사진, 생일 케이크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영상,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누구나 가장 기다리는 순간, 바로 손주의 첫걸음입니다. 자녀에게서 엄마, 민준이가 처음 걸었어요. 영상 꼭 보세요. 라는 메시지가 도착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마 대부분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휴대전화를 먼저 집어드실 겁니다. 손주의 첫걸음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행복한 마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보이스피싱 수법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73이 된 김정희 할머니, 남편과 함께 조용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분입니다. 남편은 은퇴 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고, 정희 할머니는 집안일을 마친 뒤 손주 사진을 보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주 내려오지는 못하지만 거의 매일 카카오톡으로 손주 사진을 보내줍니다. 돌을 지난 손자 민준이는 온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휴대전화에는 손주 사진이 수백 장이나 저장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늘 자랑부터 합니다. 우리 민준이 좀 봐. 볼살이 얼마나 통통한지 몰라. 남편은 웃으며 말하곤 합니다. 당신은 하루에도 사진을 10번은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정희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대답합니다. 손주는 아무리 봐도 안 질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화분에 물을 주러 베란다로 나갔고, 정희 할머니는 거실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링.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알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낸 사람은 딸. 정희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를 여는 순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드디어 첫걸음을 했어요. 몇 걸음이나 혼자 걸었어요. 영상이 너무 커서 잉크로 보냈어요. 꼭 봐요. 메시지 아래에는 파란색 버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준이 첫걸음, 영상 보기. 정희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벌써 걷는다고? 손주의 첫걸음을 직접 보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망설일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고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동그란 로딩 표시가 몇 초 동안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곧 나오겠지.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화면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정희 할머니는 다시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러지? 인터넷이 느린가? 와이파이를 껐다가 다시 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영상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아쉬웠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딸한테 다시 보내달라고 해야겠다. 정희 할머니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남편과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시장에 들러 과일도 사고 저녁에는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손주 영상이 열리지 않았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졌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자신이 누른 것은 손주의 첫걸음 영상이 아니라 손주의 첫걸음을 미끼로 만든 가짜 링크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며칠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손주 첫걸음 영상은 어느새 정희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영상 다시 보내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며칠 지나자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남편과 산책을 하고 시장에 들러 채소를 사고 오후에는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손주 사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자신이 눌렀던 것은 단순한 영상 링크가 아니라는 것을. 사기범들은 돈을 바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경계심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휴대전화 안에서는 조용히 정보가 수집되고 있었습니다. 연락처에는 우리 딸, 사위, 민준이, 어린이집, 큰언니, 교회 권사님 같은 이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어떻게 부르는지, 누가 가장 자주 연락하는지, 어떤 사람이 가장 가까운 가족인지, 이런 정보들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사기범들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연구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돈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뒤 화요일 오후 2시 정희 할머니는 거실에서 귤을 까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지? 요즘은 모르는 번호로 광고, 전화도 많이 와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혹시 딸이나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는 듯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희 할머니는 순간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야. 정희 할머니는 반가우면서도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번호가 왜 달라? 전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도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안내 방송 같은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상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휴대폰을 잃어버렸어. 지갑도 같이 없어졌고 친구 휴대폰 겨우 빌려서 전화하는 거야. 정희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다르구나. 평소에도 딸은 덜렁대는 성격이라 물건을 놓고 다니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다친 데는 없고? 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난 괜찮아. 근데 지금 정말 정신이 없어. 정희 할머니는 더 이상 번호가 다른 이유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이 많이 놀랐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딸은 조금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기억하지? 정희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준이지.
왜? 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까 갑자기 열이 너무 많이 올라서 병원에 왔어. 순간 정희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귤도 내려놓았습니다. 뭐, 민준이가 많이 아픈 거야?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머릿속은 손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까까지 보던 텔레비전 소리도 남편이 화분에 물 주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주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검사부터 해야 한다는데 내 휴대폰도 없고 지갑도 없어서 너무 정신이 없어. 정희 할머니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괜찮은 거지? 울고 있니? 전화기 너머에서는 어린아이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 순간 마지막 의심마저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우리 민준이가 아픈가 보다. 우리 딸이 얼마나 놀랐을까. 부모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이유보다 먼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리고 손주가 아프다는 말은 할머니의 마음을 단숨에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정희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사기범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이 전화가 자신의 평생 모은 돈을 노린 보이스피싱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얘, 괜찮은 거 맞지? 많이 놀랐니? 잠시 후 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떨리고 숨이 차 있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딸은 울음을 참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질 거래. 근데 지금 응급실이라 너무 정신이 없어. 엄마도 알잖아. 민준이 아프면 내가 얼마나 놀라는지. 정희 할머니의 머릿속은 이미 손주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첫걸음을 했다고 그렇게 기뻐했던 아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아팠으면. 눈앞에는 손주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첫돌 사진, 볼이 통통했던 모습, 며칠 전 보려고 했던 첫걸음 영상까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정희 할머니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그래, 말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면 뭐든 해줄게. 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휴대폰도 잃어버리고 지갑도 같이 없어졌어. 카드도 없고 지금 병원에서 검사부터 해야 한다는데 결제가 안 돼. 정희 할머니는 더욱 안타까워졌습니다. 어머나, 그걸 어쩌니. 병원에서는 뭐래? 검사부터 해야 한다고만 해. 엄마, 미안한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정희 할머니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다른 이유도 설명을 들었고 손주 이름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손주가 아프다는 상황 자체가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엄마라면, 그리고 할머니라면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부터 살펴야 한다. 돈은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전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계산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검사비랑 치료비까지 해서 198만 원 정도. 정희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98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응급실에 있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돈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만 괜찮다며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지금 은행 갈게. 전화를 끊지는 않았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서둘러 외투를 꺼냈습니다. 가방도 챙기고 통장도 챙기고 집 열쇠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려 지퍼도 제대로 잠기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몇십 초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계속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자꾸 빨리 결제해달라고 해. 민준이가 계속 울고 있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조금만 서둘러줘. 정희 할머니는 연신 대답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금방 갈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주 작은 위화감 하나가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상하다.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던 정희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딸은 아무리 급해도 먼저 엄마, 나 괜찮아 부터 말하는 아이였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자기 걱정보다는 계속 돈 이야기와 병원 이야기만 했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이름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네. 어느 병원인지도 안 물어봤구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며 쌓인 엄마의 감각은 아주 작은 이상함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닐 거야. 설마. 하지만 그 작은 의심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평소 딸이 했던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돈부터 보내지 말고 꼭 내 원래 번호로 먼저 전화해봐. 그 말이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은행으로 향하던 정희 할머니는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까?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딸이 예전에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대. 혹시라도 돈 보내달라는 전화가 오면 절대 바로 보내지 말고 내 원래 번호로 먼저 전화해. 그때는 웃으며 넘겼던 말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겠어?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주는 응급실에 있다는 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말, 지갑도 없어 결제를 못한다는 말, 모든 이야기가 너무 급하게 이어졌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 우리 딸. 잠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괜히 바쁜데 전화하는 건 아닐까? 정말 병원이라면 방해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만 해보자. 딱 한 통만. 정희 할머니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두루르.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리려는 순간 엄마, 너무나 익숙한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왜? 정희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너 병원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되물었습니다. 병원. 엄마, 무슨 소리야? 나 지금 회사인데. 순간 정희 할머니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들었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응급실이야. 빨리 병원비를 보내야 해. 그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길가 벤치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딸은 놀라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정희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전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말, 손주가 응급실에 있다는 말, 198만 원을 보내달라는 부탁. 이야기를 모두 들은 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확인 전화 한 통을 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정희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조금만 더 급했더라면, 조금만 더 확인을 미뤘더라면 평생 모은 돈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딸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와 금융기관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상담을 받던 중 담당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족관계를 악용한 자녀 사칭 보이스피싱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번호로 연락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하거나 가족이 아프다며 급하게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지금처럼 기존에 알고 있던 번호로 다시 확인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전화 한 통이 내 돈을 지켜줬구나.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 민준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민준이는 작은 다리로 뒤뚱뒤뚱 걸어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손주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너 때문에 속을 뻔했단다. 물론 민준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맑게 웃으며 할머니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딸도 울컥했습니다. 딸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부터 보내지 말고 꼭 나한테 먼저 확인해. 새 번호로 전화가 와도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반드시 내가 원래 쓰던 번호로 다시 전화해. 정희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에 제대로 배웠다. 사기범은 돈을 노리는 줄만 알았는데 엄마 마음부터 노리더라.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정희 할머니는 손주의 첫걸음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딸의 휴대전화로 함께 웃으며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 속 민준이는 뒤뚱뒤뚱 몇 걸음을 걷더니 넘어졌고 가족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행복한 소식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구나.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가족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새 번호로 온 전화, 갑작스러운 송금 요청, 지금 당장이라는 재촉,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평소 알고 있던 가족 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해 보십시오. 그 한 통의 전화가 평생 모은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노후자금 안심방패 라디오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